김수영 세무사입니다. 살펴볼 주제는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인건비 나갔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이 인건비 나간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인건비 나갔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를 누군가 와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면 모두 다 그냥 깡그리 인건비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세법에서라든가 실무에서는 인건비 나갔다는 표현을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일용근로자들, 보통 일용직 또는 알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인건비 주면 인건비라는 표현 그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우리가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무자하고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 단시간 근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세법에 맞는 기준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세법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여기는 항만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종사자 외의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한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가 일용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건설공사 종사자든가 하역작업 종사자 아니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회사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건 어디까지나 세법상의 기준일 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문제는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좀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용근로자한테 야근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야근수당 등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정규직 근로자, 우리가 보통 계속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 얼마, 그다음 또 연간 총급여 얼마 이러한 요건들을 정하지만요. 일용근로자한테 야근수당을 적용할 때 이러한 제한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 정액급여라든가 나올 수가 없겠죠. 매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에 오늘 일을 했지만 내일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월 정액급여 요건이라든가 전년도 충급여 요건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매일의 급여에서 예전까지는 10만 원을 공제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부터는 15만 원 소득 공제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소득 공제하고 나면 바로 소득금액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 종합소득세율 중에 최저세율 6% 적용을 하시고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55% 세액 공제를 무조건 적용해 줍니다. 계속 근로자 또는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좀 여러 가지 총 급여 구간별로 좀 금액대가 다르지만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차등 없이 그냥 55% 적용하게 됩니다. 그다음 원천징수 문제를 또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천징수 규정 중에 소액부징수 규정이라 있는데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 결과 일정 금액 미만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산출세액 어떻게 해서 근로소득 공제까지 적용하고 차감 징수할 세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것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요거 하나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패턴처럼 분기 다음 달 말일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1월 3월 거 4월 말일 날, 그 다음 4월에서 6월 거 7월 말일 날, 그 다음 7월에서 9월 거 10월 말일 날, 그 다음 10월에서 12월 것 보통 우리가 1월 말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2월 말 지급 명세 낼 때 같이 내는 거였죠.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벌써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 2분 거 제출에 들어가야 될 건데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분기 다음 달 10일입니다. 즉 그냥 날짜로 말씀드리면 4월 10일 날 한번 7월 10일 날 한번, 10월 10일 날 한번, 다음 연도 1월 10일 날 한번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 제출 시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놓치시면 바로 가산세 대상 되니까요. 이 부분 특히나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무에서 일용근로소득자로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4대 보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는 경향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세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는 노동법에서는 일용 근로소득 또는 그냥 근로소득이라 하는데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근로자의 종속성 여부를 따집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우리가 종속성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업주 지시에 따라 할 뿐이지 근로자가 자기 마음대로 작업 시간이라든가 작업 장소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일하는 사람이 근로 장소라든가 일하는 방법 등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 납품 기한 내에 약속은 지켜야겠죠. 하지만 작업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할 때는 종속성을 갖게 되고요. 사업소득이라고 할 때에는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뭔 얘기냐?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일하면은 근로를 제공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우리가 그냥 프리랜서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용역을 제공하게 된답니다. 근로 제공이냐 용역 제공이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근로 제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성을 갖게 되고요. 용역의 제공은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만 인건비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프리랜서한테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외주비라든가 지급 수수료 정도의 명칭을 쓰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징적인 것들은 한번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일용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사례를 한번 수액부징수 적용되는 것까지 사례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작업한 거 한 개당 1,500원을 준다라고 했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에 대한 작업 내용을 거기에다 드렸습니다.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두 번 일하면서 숙련도가 붙어서 작업량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1일차에 100개를 작업을 했습니다. 한 개당 1,500원 준다고 했으니까 15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럼 총 받은 금액에서 1일 공제 15만 원 하게 되면요. 제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계산할 게 없습니다. 2일차 가보면 120개를 작업했습니다. 1,500원 곱하면 18만 원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1일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 하고 나면 3만 원 나오고요. 3만 원에 6% 곱하면 1,80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원천징수해야 될 것 같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적용하고 나면은 우리가 원천징수할 세액이 81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1,000원 미만 수액부징수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2일차 것도 원천징수할 세액은 실질적으로 없게 됩니다. 자, 3일차 거 한번 좀 잘 볼까요? 작업량이 145개가 됐습니다. 한 개당 1,500원 준다고 했습니다. 총 21만 7,500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정액으로 15만 원 공제하고 나면 이제 6만 7,500원이 소득금액 나옵니다. 이게 과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6% 곱하면 산출세액이 4,050원 나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55% 적용하면 이제 원천징수할 세액이 1,820원 정도 될 겁니다. 3일차 근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액부징수 규정 1,000원 이미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이 1,820원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요거 이제 우리 조금 논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원천징수하지 않겠다고 작업 일수를 확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일용 근로자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확한 작업 일수로 꼭 기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해당 월의 작업 일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조정하시면 좀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